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내염 때문에 말을 하면 염증이랑 치아가 부딪혀서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낫겠지 했으나 좀 약을 발라도 큰 소용이 없네요. 이게 피곤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면 피로 회복으로 어느 정도 나아졌을 텐데 제가 밥 먹다가 그냥 입술을 확 깨물어 버린 거라서 이 염증이 좀 많이 큽니다. 그냥 딱 보면 제 입술이 그쪽만 되게 부어 있어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많이 가라앉았나 싶기도 한데 다음 주에는 진짜 괜찮은 상태로 괜찮은 발음으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관악의 딸에서 허거 모임을 하고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 팟캐스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제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나와주세요. 왜 안 나와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안 불러주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해가지고 깔깔깔깔 웃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가까이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제가 게스트 섭외할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얘기하다가 주제가 명확하게 정해진 분부터 제가 이제 섭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 덕질 얘기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번 주에도 저는 혼자입니다. 이게 12월 말이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마침 이것저것 할 얘기는 또 있어서 평소처럼 녹음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제가 게스트 방송은 다시 한번 일정을 맞춰가지고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밀보장 446회랑 495회에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로 사연이 소개가 되었을 때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펑크내면 매주 5분씩 비보 리뷰를 하겠다라는 이상한 공약을 했었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꼭 굳이 펑크를 내지 않아도 늘 항상 언제나 송은이 김숙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 공약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방송을 듣는데 이 방송은 리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직 비밀보장 549회를 못 들으신 분들은 얼른 비밀보장을 먼저 듣고 오세요. 저는 그 방송이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 듣지는 못해가지고 저녁에 들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북구땡님이 오늘 방송 들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 사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켰는데 사실 제 사연이 소개된 것도 소개된 거지만 제가 리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초반부에 이제 은희 언니, 수기 언니가 토닥토닥 크리스마스 노래에 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비보TV에 있는 토닥토닥 크리스마스 뮤직비디오에 댓글을 달아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최근 댓글 2개를 읽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난 좀 빡쳐. 제가 2023년 12월에 토닥토닥 나오고 나서 2023년, 2024년에도 계속 듣고 있다고 댓글 달았고 그래 이번엔 내가 좀 늦었어. 크리스마스 날 댓글을 달려고 했던 내가 늦은 거지. 어쨌든 2024년에 나 올해에도 여전히 듣고 있다. 여기저기 단톡에다가 뮤비 링크 싹 돌렸다. 라고 적어놓은 내 댓글은 안 읽어줬잖아. 나는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주변에 들어보라고 링크를 돌린다고. 라고 하면서 혼자 또 빡친 거야. 일단은 제 사연이 소개된 코너는 에레나쌤의 살말살말 코너였는데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셀프 선물을 살까 말까 이런 사연을 받으셨었는데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지가 진짜 한참 지났거든요. 이번 비보쇼에서 은희 언니가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 저도 기타를 한 대 사고 싶습니다. 살까요? 말까요? 아직 비보쇼에서 벗어나지 못한 땡땡이 요렇게 보냈었는데 근데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길게 쓰는 사연들은 항상 당첨이 안 되고요. 이렇게 한 줄, 두 줄 되게 성의 없이 보내는 게 당첨이 잘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 사연 보내고 한참 뒤에 비보 작가님께서 제 사연을 방송에 소개할 때 참고하고 싶다 하면서 어떤 기타를 사고 싶은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그때 저한테는 이미 2대의 통기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연 보내고 샀어 이미. 그래서 이제 기타를 배우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을 때 마침 두 소장님이 쓰시던 기타를 저한테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예쁜 분홍색 통기타를 받아왔었죠. 그리고 스페인 책방에서 기타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지 1달, 2달 좀 안 됐을 때
제 소유의 기타가 한 대만 있으니까 뭔가 계속 기타를 들고 다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지하철을 탈 때 많이 이렇게 치인다거나 아니면 좀 무겁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페인 책방에다가 아예 그냥 기타를 하나 놔두고 다니려고 이게 당근으로 검은색 통기타를 사버렸었죠, 제가.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언니들이랑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사연을 쓰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비보쇼에서 은희 언니가 기타 치고 수기 언니가 건반 치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보쇼 다녀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나 기타나 건반 중에 하나는 배우고 싶은데 뭘 배울까? 했더니 친구가 누가 봐도 희미한테는 기타가 잘 어울리지 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친구가 만약에 그때 건반이 잘 어울린다라고 했으면 살말살말에 기타가 아니라 건반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단호하게 기타라고 정해줘서 제가 기타를 배우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또 마침 그때 스페인 책방에서 이제 밴드 클래스가 열린 것도 있었고 시기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연을 보내놓고 나서 통기타가 2대가 되어버린 상황이니까 연락 주신 비보 작가님께 뭔가 이미 샀다라고 말을 하기도 좀 이상한 거야. 그럼 사연이 소개가 안 되잖아. 근데 또 문득 기타를 가르쳐주고 계신 다미아님 생각이 나가지고 SOS를 쳤어요. 비보에 제 사연이 나올 것 같은데 참고용으로 적당한 기타를 한 대 추천해 주실 수 있냐. 그래서 또 우리의 다미안 선생님께서 정말 딱 적당한 일렉 기타 링크를 하나 보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작가님한테 회신 드릴 때도 솔직하게 제가 지금 통기타가 2대가 있어가지고 일렉을 사려고 한다. 이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사실 저도 집에 놔둘 공간만 있으면 일렉도 하나 아니야. 욕심내지 말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답변을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비보에서 재밌게 나올 줄은 몰랐고요. 언니들이 이제 제 사연을 읽으시면서 통기타가 2대가 있는데 일렉을 산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언니들 반응이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같이 웃었고요. 수기 언니의 깊은 한숨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기 언니가 기타를 잘 쳐? 라고 하시는데 저 혼자서 아니요 라고 대답도 하고 그리고 송은이 같은 느낌이야. 장비 욕심이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장비 욕심은 없고 그냥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2개를 사서 하나는 집에 하나는 스페인 책방에 이렇게 놔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은희 언니가 장비병이 있어가지고 뭐 통기타 3대, 일렉 기타 하나, 베이스 기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5대까지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장비병이었으면 베이스 사고 싶어 라고 했겠죠? 근데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소비 욕구가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집이 커지지 않는 이상 기타도 더 사진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기 언니가 송은이 기타 치는 모습이 멋있었다면 당신은 하수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거야. 맞거든요. 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쳐보니까 딱히 재능도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스페인 책방에서 다 같이 만나가지고 합주하는 게 즐거워가지고 기타 치는 거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언니들이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까지 하셨는데 기타 잘 치는 사람 한 트럭을 가져와도 내 눈에는 송은이가 짱이야. 송은이 김숙의 연주가 최고로 멋있었다고.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볼게요. 내가 송은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기타를 잘 치나 못 치나 봤겠어요? 그냥 기타 짊어지고 있는 송은이 얼굴을 보고 있었지? 그냥 송은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였어. 그리고 요즘에 은희 언니가 권정열 씨랑 좀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그런지 10cm 정열이 오빠 기타 치는 거 너무 멋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정열이 기타 치는 거는 밴드 해령 시절에 많이 봐가지고 더 안 봐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송은이가 기타 치고 김숙이 건반 치는 게 멋있었을 뿐이라고. 언니들 제발 좀 당당해져. 언니들이 멋있다고. 근데 또 웃겼던 거는 제 사연 바로 다음에 폴더폰 살까요 말까요 하는 사연이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허락받고 제 유튜브에 뜯어서 같이 올려놨으니까 심심하면 제 유튜브로 구경 오시고요. 가능하면 유튜브 비보TV 들어가셔가지고 원본으로 전체를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연이 차를 살까요 말까요 하는 게 있었는데 부크땡님도 저 차 바꿀까요 말까요 하는 사연을 보냈는데 안 읽혀가지고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저랑 또 했어요.
근데 이번 살말살말은 에리나쌤이 허락해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특집을 한 번 더 하자라고 또 하셔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사연을 써야 뽑힐지 또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별다른 대책은 없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리 불상스마스 사연 중에 크리스마스에 회사 워크숍을 가게 돼서 여자친구랑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본인이 되게 불쌍하다. 뭐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 비보 녹음 현장에서 송 대표가 갑자기 12월 23일, 24일 연말 워크숍이다 했을 때 같이 가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김숙, 송은이만 손 들고 나머지는 고요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저는 언니 저요! 하고 손을 들었단 말이지. 설사 내가 그날 약속이 있더라도 송은이, 김숙이랑 워크숍을 갈 수 있다면 내가 일정 조정해서라도 따라갈 겁니다. 수기 언니 말처럼 올 사람 많으라 그래. 우리도 많이 오는 거 안 좋아해. 그렇습니다. 나도 언니들이랑 오붓하게 한 4명 정도만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얘도 나만 웃겼을 수 있는데 그 불상스마스 사연 중에 한 카페의 점장인데요로 시작하는 사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얼마 전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출시했는데 라는 부분을 듣자마자 설마 어로드 점장님? 이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 지점부터 이제 나는 웃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연을 쭉 들으니까 어로드 커피 인스타에 적혀있던 그 말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로드 커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일 오래 뵌 분이 점장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점장님 되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던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지 그냥 왠지 사연을 읽는 내내 점장님 같더라고. 그래서 은희 언니는 모르는 사람 사연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진지하게 리액션을 해주고 계셨는데 마지막에 송 대표님? 하는 순간 저의 그 참고 있던 웃음이 진짜 빵 터진 거예요. 나는 초반부터 되게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점장님 사연을 차치하고서라도 어로드 커피 케이크가 진짜 맛있어요. 저랑 부끄땡님이랑 같이 가면 무조건 종류별로 한 개씩은 먹고 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생크림 딸기 케이크가 너무 맛있고 초코 딸기 케이크랑 그리고 최근에 나온 마차 딸기 케이크가 또 진짜 맛있거든요. 티라미수는 요새 좀 잘 안 보이던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보TV 댓글에도 달았는데 그냥 점장님 연애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맛있는 케이크 계속 먹고 싶다. 맛있는 케이크 계속 만들어줘! 그리고 저 되게 소소하게 비보에서 선물 당첨이 많이 되는데 꼭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 피해서 당첨이 되더라고요. 저 커피 안 마시는데 커피 쿠폰 계속 당첨되고 이번에도 솔직히 사연이 당첨돼가지고 치킨 쿠폰을 보내주신다는데 사실 치킨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라서 막 되게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앞뒤로 댓글이 읽히고 사연이 읽히신 분들은 은희새끼 제품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나 또 2차 빡침. 솔직히 은희새끼 내돈내산 해서 먹으면 그만인데 그냥 자주 사 먹잖아요 저도. 근데 이게 또 방송에서 언니들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냥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몰입 땡땡이의 투덜거림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근데 또 비보에서 뭘 보내주셔도 저는 항시 감사하게 잘 받습니다. 제가 안 먹고 안 쓰는 것들은 주변에 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언니들이 주는 은희새끼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 이번 주에 고향사랑 기부제 광고 들어갔던데 제가 비보라는 저의 마음의 고향에 기부를 할 테니까 그 리워드로 은희새끼 제품을 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최근에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과메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평소에 비린 음식을 좀 잘 못 먹는 편이라 가지고 아직 은희새끼 과메기에 도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또 구실이 생겨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비밀보장 크리스마스 특집 마지막쯤에 과메기 김밥이 나와가지고 약간 흥미롭긴 했어요. 근데 또 언니들이 맛있게 먹는 거를 보니까 나도 먹어볼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또 마음속의 허들이 너무 벽이 높은 거야. 네, 어쨌든 그렇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된 비밀보장 549회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비밀보장에서만 제 사연이 나온 게 아니에요. 비밀보장에 제 사연이 소개가 되기 하루 이틀쯤 전에 현카메에서도 제 이름이 언급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비보도 좀 미뤄서 듣다가 북크땡님이 언니 사연 나왔어 라고 해가지고 들은 거다 보니까 현카메는 조금 또 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현카메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라우더북스 민지영 작가님과 일본인 친구분이신 와카메짱이 일본어로 진행을 하시는 팟캐스트고요. 일본 제목으로는 서울의 지형또 센다이의 와카메짱, 여기 한국말로 서울의 지형과 센다이의 미역이, 요거를 줄여서 현카메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비밀보장을 듣고 사연 소개가 돼서 너무 신난 김에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내가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팟캐스트 중에 내가 올라오자마자 못 들은 게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현카메의 가장 최근 회차를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확인한 날 기준으로 업로드된 지 한 2, 3일 정도 지났었는데 와 이거 얼른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4, 50분쯤 쭉 듣다 보니까 지난번 책바 바인딩에서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 개정판 북토크 했던 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와카메짱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는데 와카메짱도 이제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 현카메 청취자를 만났던 얘기를 나눠주셔가지고 좋았어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현카메를 직접 들어보시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마음대로 좀 그냥 번역을 좀 해드려 볼게요. 저를 언급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북토크가 있었던 이날 손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 우리 팟캐스트 현카메를 듣는 분 히미스타님이 계셨어요. 와카메짱에 올 거라는 걸 몰랐을 텐데 와카메짱 하고 아는 척을 해서 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일본어를 모르면 들을 수 없는 방송이라서 한국인 중에서는 이 방송을 듣는 분이 별로 없는데 마침 라우더북스의 팬이 되신 분이 일본어를 알아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와카메짱과의 만남이 되게 좋았다. 여기서 그분은 저 히미스타고요. 그래서 좀 웃겼던 것은 그날 북토크가 끝나고 민지영 작가님의 사인회가 있었는데 와카메짱에게도 사인을 부탁했던 거.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 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인을 해도 괜찮을까? 근데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내가 뭔가 뭐라고 사인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평범한 말을 적어주어서 미안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인 연습이라 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 와카메짱이 해주신 사인이 뭐였냐면 이츠모 키이테 이타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한글로 미역이라고 써주셨어요.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갑작스럽게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좋은 멘트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제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 방송에서 뭐 그냥 팬분 이게 아니라 히미스타님이라고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현카메. 제가 일본어 사실 100%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일단 사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저기서 이제 제가 언급된 방송을 들으면서 좀 기분이 많이 좋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어릴 때는 그냥 집에서 못 받는 선물을 교회에 가면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학생 때에도 딱히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막 어디 가서 논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정작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는 좋은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 19살, 20살 때부터는 제가 공연 보러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왜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되면 밴드 공연이 굉장히 호황인데 그냥 되게 크리스마스라서 공연을 한다라는 특별함보다는 그냥 매 주말에 당연히 공연을 보러 가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크리스마스랑 겹치더라. 뭐 요런 느낌? 여튼 뭐 그나마도 제가 이제 공연을 좀 자주 안 보러 가게 되니까 말 그대로 저한테는 그다지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2년 전에 2023년에 토닥토닥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면서 아 그래 이제 크리스마스는 토닥토닥 크리스마스를 듣는 날이구나 뭐 요 정도의 느낌이 된 거죠. 근데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어로드 커피의 홀 케이크를 사들고 스페인 책방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당일날 스페인 책방에는 오후에 가기로 해가지고 오전 시간이 좀 비는 거예요. 사실 그냥 집에서 뒹굴어도 되는데 최근에 빤소공 언니랑 많이 못 만난 것 같아가지고 언니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고수 한 입에 가자고 했는데 예전에 한 3년쯤 전에 은희 언니가 세오로그에서 너무 맛있다고 고수 한 입이라는 식당을 추천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고수도 못 먹고 쌀국수에도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어서 이제 가보려는 마음이 선뜻 들진 않았어요. 땡땡이 친구들이랑도 그냥 가자고 말만 하고 못 갔었는데 빤소공 언니가 먼저 가자고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길치라서 처음 가는 곳은 항시 지도를 보고 가는데 그날도 지도만 뚫어져라 보면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힘이!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 골목으로 꺾으려다가 앞을 보니까 빤소공 언니가 저한테 손을 막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길을 잘못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가지고 멀리서부터 손을 막 흔드셨다는데 정작 내가 못 봤어. 그래서 또 혼자 이상한 데로 가려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쌀국수도 사주시고 제 거에는 센스 있게 고수를 빼고 주문을 해주셨어요. 언니는 고수를 잘 드신대요. 그렇게 이제 쌀국수를 맛있게 먹고 그리고 언니가 2시에는 약속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때까지 어로드 커피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오후에 홀케이크 픽업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어로드에 가가지고 뱅쇼 2잔이랑 케이크 시켜서 2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고 날씨도 너무 춥고 그래서 그런지 손님이 많이 없더라고. 근데 오후 되니까 손님이 또 밀려 들어오긴 했어. 그래서 빤소공 언니는 약속 시간 맞춰서 가시고 저는 이제 혼자니까 어로드 1층에 내려와가지고 따뜻한 바닐라빈 라떼를 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책도 안 가지고 가고 뭐 딱히 놀만한 거리가 없어가지고 뭐 트위터나 인스타나 피크민 같은 거를 하면서 시간을 이제 보냈어요. 아, 그 현카메에 사연 소개된 거 유튜브 쇼츠로도 올리고 여튼 지금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건 핸드폰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이제 스페인 책방에 가기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멍 때리면서 사람 구경을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케이크를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저처럼 예약을 해서 픽업을 해가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닐라빈 라떼 다 마시고 나니까 약간 좀 또 허전하고 쓸쓸하길래 루이보스를 한 잔 더 시켜서 마시고 이제 또 슬슬 나가볼까 하는데 손님이 계속 밀려 들어와. 나 케이크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손님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셨던 쇼보 팀장님도 돌아오시고 손님이 잠깐 없는 틈을 타서 홀케이크를 이제 수령을 했는데 잠깐이지만 또 쇼보 팀장님 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리고 점장님한테는 비보 방송 출연하신 거 너무 잘 들었다. 소개팅 아래 위로 몇 살까지 가능하시냐 막 이런 농담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날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또 이제 말 시키기가 좀 미안하더라고. 가뜩이나 제가 한번 어로드에 들어가면 오래 앉아있는 사람인데 바쁜데 말 시키고 이러면 정말 진상으로 낙인이 찍힐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있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어로드에서 홀케이크를 주문을 했을 때에는 차를 가져와서 픽업을 했다 보니까 집까지 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케이크를 내 차 조수석에 두고 내 안전벨트까지 해줬었어. 어쨌든 그래서 뭐 내 차로 케이크를 이동을 시키면 사람들 틈에 뭐 치일 일도 없고 그래서 되게 안전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저기 이동이 많은 일정이었어가지고 차를 놔두고 왔더니 막상 홀케이크를 받아들고 지하철 탈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케이크를 지키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당일이라서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면서 지하철을 타러 간 것 치고는 좌석이 또 이렇게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한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앉으려던 빈자리에다가 케이크를 올려두고 저는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간보다 케이크가 더 중요하니까 이 케이크가 망가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
그래서 이제 스페인 책방에 도착해가지고 냉장고에 홀케이크를 안전하게 보관을 해놓고 또 잠깐 이제 기타를 뚱가뚱가 하고 있었는데 에바님이 저녁을 사오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같이 먹었어요. 떡볶이가 조금 맵기는 했는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치는 멤버분도 귤을 사오셔가지고 다 같이 맛있게 나눠 먹었고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다미안님이 제 기타 줄을 갈아주시는 걸 또 구경을 하다가 아, 이제 케이크를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있던 딸기 생크림 케이크랑 그다음에 제가 집에서 준비해간 토토로 포크까지 꺼내가지고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느낌을 좀 내봤어요. 근데 저는 사진을 잘 못 찍거든요. 저는 피사체만 정확하게 나오면 된다. 내가 이걸 먹었다, 어디에 갔다 정도의 느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사진은 대충 찍고 그냥 바로 먹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우리 밴드부에 또 사진 전문가분들이 계셔가지고 배경도 예쁘게 꾸며주시고 각도도 예쁘게 또 맞춰주시고 해가지고 나름 예쁜 사진들을 좀 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이제 케이크를 나눠 먹었는데 정말 다들 맛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뿌듯했어요. 어로드 커피의 케이크는 정말 혼자 먹기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각자 뭐 기타 베이스도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또 어떤 곡을 연주하면 좋을지 후보곡을 또 몇 개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에 음악 자체를 좀 많이 안 듣고 그리고 들어도 되게 좋아하는 것만 되게 좁고 얕게 듣는 편이어가지고 그 후보곡들 중에서 모르는 곡들이 나오면 그냥 조금 시큰둥 하다가 이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또 신나가지고 엄청 또 들썩거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노래방 가서도 자주 불렀던 넬의 스테이를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 후보 노래에 레이지본도 있었는데 저는 노진우 보컬이 있을 때까지만 좋아했어가지고 또 요즘 노래 잘 모르겠어요. 따뜻하게 do it yourself. 아 근데 진짜 그런 후보곡들을 들으면서도 되게 막 이렇게 기타를 잘 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손가락이 좀 잘 움직여주지 않아서 슬픈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분명히 되게 잘 쳤던 것 같은데 다음에 치려고 하면 그걸 또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슬프긴 하지만 뭐 늘 항상 언제나 그냥 즐겁게 연주를 하고 싶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 기념으로 트위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연말이라서 그런지 트위터 그록이라는 AI 프로그램으로 연말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히미스타 계정에서 그로가 2025년 내가 트윗한 내용을 기반으로 월별 내 상태와 관심사를 정리해줘 라고 했더니 그록이 답변을 보내주었습니다. 1월 일상 루틴, 책 읽기 관심, 건강하게 시작. 이때 제가 책을 엄청 많이 빌리던 시즌이었을까요? 제가 도서관에 진짜 뻔질나게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1월 정도였을까요? 2월에 팟캐스트 활동 활발, 친구 모임, 안정적. 3월은 음악 콘서트, 페미니즘 토론, 에너지 넘침. 이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나고 그래서 에너지가 넘쳤을까? 그리고 4월은 여행 계획, 음식 탐방, 활기찬 상태.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여행을 가지 않아요. 여행 계획이 있을 리가 없는데 뭐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음식 탐방은 뭐 맛있는 거 먹는 건 좋아하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활기찬 상태도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5월에 책 출간 관심, 건강관리, 바쁨. 근데 제 기억에 4월 말부터 5월, 6월 이때가 제 정신병이 피크를 쳤던 시즌인 것 같은데 그래서 6월에 공연 관람, 일상 피로, 휴식 필요라는 워딩이 있네요. 이때 공연을 제가 보러 갔으면 아디오스 오디오 공연이었을 거고 4월, 5월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에 여름 휴가, 취미 탐구, 여유로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저는 여름 휴가가 없었고요.
여유롭지 않았고요. 취미 탐구는 내가 뭘 했을까? 그냥 취미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8월에는 팟캐스트 녹음, 책 리뷰, 창의적.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팟캐스트 녹음에 대한 얘기는 늘상 하는 것 같고, 책 리뷰를 제가 뭐 정식적으로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재미있는 책들이 있었다 정도를 트위터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창의적이 나왔을까? 그다음에 9월에 가을 산책, 음악 추천, 안정. 가을 산책. 제가 산책을 다녔을까요? 음악 추천. 제가 9월에 음악을 추천을 했다면 뭐가 있을까? 아디오스 오디오? 그리고 10월에 책 이벤트, 콘서트, 바쁘고 흥미로움. 10월에 아디오스 오디오 공연 다녀왔고요. 10월에 굉장히 바쁘고 흥미롭긴 했네요. 이때부터 스페인 책방 밴드부로 나가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11월에 생일, 건강 이슈, 두통, 반성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에 누구 생일 있지? 호정이 언니가 11월이고 그리고 건강 이슈 두통은 제가 엄청 낫지 않는 두통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12월에 연말 모임 수상 축하 긍정적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요. 12월에 우리 수기 언니, 은희 언니가 상을 받아가지고 그거 엄청 많이 축하했고 연말 모임, 저의 연말 모임은 잘 모르겠고 많이들 연말 모임을 하시니까 그런 게 언급이 되어가지고 키워드가 되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트위터 계정이 총 8개인데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계정은 2개거든요. 히미스타 계정 결과를 보고 나니까 딸기 계정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로기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5년 트윗 요약 1월 피로감 강함, 여성인권, 동덕여대 시위 집중, 사회적 거리두기 2월 피로 지속, 페미니즘 활동, 집회, 한복 피크민 관심 3월 여성 권리 강조, 비혼 사비, 뉴스 반응 활발 그다음에 4월에 동덕여대 시위 참여, 책, 법원, 방청, 활동적 그다음에 5월에 시위 청원, 피로 호소, 페미니즘 최우선 6월에 여성해당 세미나, 정치 관심, 희망적 7월에 법원, 집회, 여성 문제 비판, 지속 연대 8월 활동 주름, 페미니즘 유지 9월 뉴스 반응, 지지 활동 10월 비혼 페어 여성 모임 커뮤니티 중심 11월 대규모 시위 보신각 역차별 반대 12월 연말 반성 여성해당 간담회 희망 피로 공존 전반 페미니즘 여성관리 활동 중심 사회적 피로감 잦음 348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다르죠. 제가 히미스타 계정에서는 제 취미나 취향 이런 거 위주로 글을 많이 쓰고 뭐 리트윗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확실히 딸기 계정은 여성주의 계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 다 하길래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저도 조금 놀랐어요. 같은 사람이 쓰는 계정인데도 그 계정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키워드가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디오 클립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업로드하지 못하게 되겠네요. 근데 아직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 예전 방송을 다 올리지는 못해서 한동안은 팟빵에만 새로운 에피소드를 올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그인 없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팟빵 검색하시고 그 안에서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찾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번 회차가 쉬지 않는 주둥아리 2025년 마지막이니만큼 새해 맞이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수고 참 많았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1년 동안. 모든 사람들 토닥토닥 고생했어. 서로를 위로해. 내년엔 더 웃을 일만 일어나길
정말 토닥토닥 크리스마스 생각보다 너무 음이 높아가지고 어쨌든 이 가사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수고 참 많은 한 해였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토닥토닥 고생했다 라고 위로의 말을 이제 서로 나누면 좋겠고, 내년엔 진짜로 더 웃을 일만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저희 다음 주에 내년이죠. 2026년 첫 번째 화요일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